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는 지난 4일 저녁 남양주시 식용유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왕숙천까지 유출된 기름 긴급 방제 작업을 완료하고 추가 방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5일 왕숙천 기름 유입 상황 접수 후 신속히 방제 작업에 투입하고 다음 날까지 비상근무를 이어갔으며 현재 왕숙천 최하류 한강과 맞닿아 있는 합수머리 지점 기름 제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왕숙천 기름 유출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를 설치해 방제 현장 지휘와 필요한 방제용품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리시는 오늘 중으로 방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집중 점검을 하며 관찰할 계획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에 구리시는 시민들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황토길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시는 구리 한강시민공원 백합나무길 산책로 구간에 맨발 걷기 코스 조성을 위해 양질의 황토와 고운 모래를 혼합했습니다. 이는 발의 감촉을 부드럽게 하고 우기 시에는 배수 효과는 물론 미끄러움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걷기 코스 시작과 끝 지점에 세조끼를 설치할 예정이며 위생 관리를 위해 걷기 코스에는 반려견 입장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이번 폭우로 훼손된 장자 호수 생태공원 내 산책로를 부분 보수하고 시민들의 맨발 걷기에 문제가 없도록 공원 내 산책로를 정비했습니다. 나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지난 7일 당원들과 함께 구리역 일대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 순찰에 나섰습니다. 이번 활동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살인, 무차별 칼부림 범죄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퇴근길에 혼잡한 구리역 일대에서 교통 통제 및 방범 순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는데요. 나태근 위원장은 최근 계속되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 전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엄중한 처벌, 신상공개 범위 조정을 위한 머그삿 공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해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일상을 우선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순찰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7일 열린 2013년 제1회 구리시 지명위원회에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리시 지명위원들은 교량의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량 명칭이 이미 강동대교로 명명해 사용 중에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12만여 명의 서명 참여로 구리시 지명위원회에서 뜻깊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구리대교로 확정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교량 구리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구리시 지명위원회 결과를 경기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시상식에서 인권화합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은 무궁화 문화의 저변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무궁화는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나라꽃이다라며 무궁화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6월 12일 호국의 얼이 담겨있는 행주산성 한강공원에 보훈단체, 초등학생, 대한민국 무궁화예술협회와 함께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8일 새만금 야영장을 떠난 잼버리 대원 410여 명이 고양시를 방문한 가운데
고양 특례시는 대원들이 안전하게 머무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를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며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고양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잼버리 체류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6개 반으로 구성된 고양시 잼버리 종합지원대책 TF를 구성했습니다. 각 시설별로 지원 인력이 교대 근무하며 입소자 관리와 물품 식사 지원, 위생 및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또한 통역 인력과 더불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구급 이송을 지원할 보건소 의료 인력이 파견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은 8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관내 3개 시설에 410여 명이 머무를 예정입니다. 최근 무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리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구리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치안 활동은 다중 밀집 시설인 구리역과 갈매역,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일대 등에 경찰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가시적인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를 암시하는 게시글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며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일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안전조치로 국립수목원 임시휴원 및 광릉숲 데크길을 통제합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나무 쓰러짐, 시설물 침수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임시휴원과 통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분원인 DMZ 자생식물원도 10일 임시휴원합니다. 국립수목원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자체적으로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평상시에도 안전 취약 지역을 사전 점검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리시의회는 9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8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8월 1주차 주례보고에서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 등 총 4건이 논의됐습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중간보고와 관련해서는 매년 23억 원의 출연금 대비 재단의 사업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어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목표와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재단 운영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남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에 설치한 목재 시설물에 오일 스테인 도장 작업을 실시해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섭니다. 현재 진저, 별내 지역을 비롯한 택지지구 대부분은 조성된 지 10년 이상이 지나 파손,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인데요. 이에 착색료인 오일 스테인을 주기적으로 도장하면 시설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보다 긴 수명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파손, 부식 정도가 심해 위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목재 시설물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해 연중 내내 쾌적한 공원 녹지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